조갑제 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0년 2월 12일입니다. 유명한 1985년 2.12 총선이 생각납니다. 35년 전에 역사를 바꾼 선거가 있었습니다. 이번 4월 15일 선거도 제 예감으로는 뭔가 이변이 크게 일어날 것 같습니다. 이 총선의 주제가 지금 문재인 탄핵이라는 단어로 좁혀지고 있습니다. 이 비겁한 사람 또는 평범한 사람에게는 진실이 가끔은 불편합니다. 그리고 과격하기도 합니다. 지난해 여름 정광훈 한기총 대표 목사 정광훈 목사가 신문에 문재인 탄핵해야 된다 하는 7개 사유를 제시를 하면서 신문 광고를 내고 문재인 끌어내자 대중 집회를 광화문 광장에서 시작했을 때만 해도 이 목사가 이런 이야기를 할 수 있느냐? 너무 심하다. 탄핵? 하야? 아직은 아닌데 이런 이야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저도. 그러나 저는 7개 사항을 읽어보니까 이것은 탄핵을 해도 한 10번쯤 할 수 있는 탄핵 사유였어요. 진실을 말한 겁니다. 정광훈 목사가 진실을 말했는데 다소 말이 거칠다고 해서 그분을 무슨 거구라고 몰고 가고 있는 사람도 있는데 거구는 어떤 사람이 거구인지 제가 설명을 해드릴까요? 일본에 거구가 있습니다. 어떤 행동을 하느냐, 천황을 비판한다든지 일본의 국채를 부정한다든지 하면은 테러를 합니다. 그래서 일본에는 정치인들이 천황을 공개적으로 비판을 하려면은 목숨을 걸어야 합니다. 사회당, 좌파 정당이죠. 사회당 당수가 미국을 비판하는 반미적 발언을 했다가 17살 된 우익 소년으로부터 습격을 받아가지고 현장에서 죽은 적도 있습니다. 이런 게 거구입니다. 한국에 그런 사람이 있습니까? 어쨌든 요사이 언론이 정광훈 목사를 따라가고 있습니다. 본격적으로 탄핵 이야기를 내고 있습니다. 정광훈 목사 이제 비판할 자격이 없죠. 따라가니까 예언자, 선지자, 성경에 많이 나오는 선지자, 예언자의 사명을 하고 있는 사람이 정광훈 목사입니다. 예언자나 선지자는 뭐냐? 먼저 알고 미래를 이야기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최소한 지금 한국 언론보다는 정광훈 목사가 한 7, 8개월 먼저 진실을 이야기를 했습니다. 문재인은 탄핵갑니다. 그 뒤에 사태 발전이 그 이야기를 뒷받침하고 있습니다. 요사이 탄핵 이야기가 나오는 주된 이유는 울산 부정선거 공작에 문재인 대통령이 총지휘자일 수밖에 없다 하는 증거가 속속 드러나고 더구나 그것을 적극적으로 지금 은폐하려는 권력의 움직임이 선거 앞두고 이루어지고 있다. 이것은 국민들이 이렇게 해도 우리를 찍겠지, 국민들을 개돼지로 보는 생각이 여실히 드러나고 있으니까 요사이 언론의 이 표현도 과격해지고 있습니다. 문화일보는 문재인 정권을 조폭에 비교했어요. 마피아에 비교를 했습니다. 그런데 두 가지 글을 제가 하나 소개해 드리렵니다. 오늘 사설입니다. 오늘 조선일보 사설이 아주 도전적입니다. 사설 제목이 뭐냐? 울산 사건에 대한 문 대통령의 침묵은 피의자의 묵비권인가? 묵비권 행사인가? 해가지고 따옴표를 썼습니다. 요거는 이런 주장을 한 교수들 모임의 주장을 제목으로 따오고 이걸 조선닷컴의 머리 기사로 지금 걸어놓고 있습니다. 조선일보 또한 문재인 대통령은 탄핵갑니다 하는 것을 은연중에 보여주는 것이죠. 이 사설은 어제 있었던 이 교수 모임의 성명서 발표를 인용을 했습니다. 전국 377개 대학 6천여 명 회원을 둔 교수단체인 사회정의를 바라는 전국 교수 모임이 11일 청와대의 울산 선거 공작과 관련하여 문재인 대통령의 입장 표명을 촉구하는 성명서를 발표했다. 이렇게 사설이 시작됩니다.
교수들은 성명에서 편의적 정의가 아니라면은 이 중대 사안에 대해 대통령은 직접 입장을 밝혀야 한다. 그러지 못한다면 대통령이 자신에게 불리한 사실의 진술을 거부할 수 있는 묵비권을 행사하고 있다고 볼 수밖에 없다. 피의자로서의 묵비권은 대통령직에서 내려온 다음 행사해야 한다. 아주 핵심입니다. 여기 교수들이 이 교수 모임, 사회 정의를 바라는 정교모죠. 이분들이 성명서는 아주 수준이 높아요. 전번에 나온 성명서는 진실과 거짓의 싸움이다. 좌우 대결이 아니다. 이런 식으로 정리를 해드렸습니다. 피의자로서의 묵비권 행사하고 있다. 대통령직에서 그만둔 다음에 해야 된다. 대통령이 국민을 상대로 묵비권 행사하면 되겠습니까? 그것은 피의자가 자기 인권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할 수 있지만은 국가 이익을 보호해야 될 대통령이 주권자를 상대로 묵비권을 행사한다. 아주 표현이 절묘한 표현입니다. 원래 이 난세가 되면 명문이 나옵니다. 조선일보 사설은 이어서 앞서 대법관과 헌법재판관, 법무부 장관, 검찰총장, 대한변협회장 출신을 포함한 변호사 500명이 울산 선거 공작에 대통령의 역할이 무엇이냐고 공개 질의하면서 대통령의 선거 개입이 사실이라면 탄핵돼야 한다는 시국선언을 발표했다. 교수들과 변호사들은 지난해 9월 조국 사태 때도 시국선언을 했다. 법과 정의를 짓밟은 정권의 무법 행태에 대한 사회 각 분야의 집단적 요구와 비판 목소리가 계속 이어지고 있다. 문 대통령은 취임 직후 주요 사안에 대해서는 국민 앞에 직접 브리핑하겠다고 했다. 지금 이 나라에서 가장 중요한 사안을 꼽으라면 우한 폐렴 사태와 함께 대통령 비서실 조직 8곳이 일사불란하게 개입한 것으로 드러난 울산 선거 공작이라는 것을 누구도 부인할 수 없을 것이다. 불란을 잘못 쓰는 경우가 많습니다. 지금 조선일보는 정확히 썼습니다. 리을 받침입니다. 일사불란이라고 해야 됩니다. 니은 받침을 해가지고 일사분란이라고 쓰는 사람이 있습니다. 한오라기 실처럼 흐트러짐이 없이 획일적으로 뭘 한다는 뜻이죠. 검찰 공소장에 대통령이라는 단어가 40번 가까이 등장할 정도로 문 대통령이 사건을 주도했다는 의혹이 갈수록 커져가고 있다. 선거 공작은 문 대통령이 당선이 소원이라고 한 30년 친구를 울산시장으로 만들기 위해 벌린 것이고 그 출마를 사실은 대통령이 요구한 것으로 드러났다. 그런데 문 대통령은 고의로 딴청을 피우고 있다. 피의자가 묵비권을 행사하고 있다는 말이 결코 지나치지 않다. 이런 가운데 추미애 법무장관이 이날 검사들을 수사하는 검사와 기소하는 검사로 나누겠다는 발표를 했다. 추 장관 말대로라면 앞으로 선거공작 수사팀이 내린 결론을 기소팀이 뒤집을 수도 있게 된다. 수사검사들을 인사학살하고 공소장 공개를 거부하더니 이제는 수사검사들이 기소와 재판에 관여할 수 없게 만들려고 한다. 법무부 장관이 아니라 대통령 하수인이다. 법무부 장관은 대한민국 국익을 지키는 사람이지 대통령의 부정부패를 덮는 사람이 아니라는 뜻입니다. 이게 어떤 대통령이나 권력자에게 당신은 선거 부정을 획책하지 않았느냐고 하는 것은 민주주의의 반역자 아니냐 이런 뜻입니다. 민주주의, 옛날에는 왕의 반역을 하면 대역죄로 처벌을 했습니다. 보통 사형이죠. 요사이는 왕에 해당하는 게 민주적 법질서입니다. 헌정질서죠. 헌정질서에 반역을 하면 그건 대역죄입니다. 대역죄인입니다. 실제로 우리 역사가 증명하고 있습니다. 1960년 3월 15일 부정선거를 총지휘했던 최인규는 그 일로 해서 사형 집행이 됐습니다. 최인규가 발포 명령 내린 사람 아닙니다. 그때는 이 사람이 내무장관에서 물러났어요. 또 있습니다. 워터게이트 사건. 1974년에 왜 닉슨 대통령이 하야했느냐. 워터게이트 사건입니다. 워터게이트 사건은 민주당 선거운동본부를 도청한 사건입니다. 이 수사를 방해했다고 해가지고 결국은 닉슨 대통령이 물러났습니다. 이거 선거로 이루어진 겁니다. 1986년 필리핀 독재자 마르코스가 왜 물러났느냐, 왜 쫓겨났느냐. 부정선거를 했다가 개표 과정에서
국민들이 들고 일어나니까 그때 피플스 파워란 말이 처음 나왔습니다. 쫓겨났습니다. 그러나 부정선거에 성공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베네수엘라입니다. 차베스, 마두로 이것들 다 부정선거 해가지고 국민들이 우매하니까 이번에도 만약 우리 국민들이 이 부정선거를 그냥 눈 감고 넘어간다면은 우리 대한민국 국민은 민주주의 할 자격이 없습니다. 베네수엘라에 맞는 그런 가짜 민주주의가 아마 맞을 겁니다. 또 한 분, 이 문화일보의 허민 전임 기자, 이분이 쓴 거는 굉장히 읽을 만한 감칠맛이 있습니다. 표현력이 절묘한데 어제 칼럼에 정권 탄핵론 대유행 조짐이라고 했어요. 앞으로는 문재인 탄핵이라는 이야기가 유행을 할 것이라는 겁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한 7개월 전에 정광훈 목사가 문재인 탄핵해야 한다. 그 외로운 목소리가 이제 언론의 주제로 격상했습니다. 그럼 6개월 뒤에 실제로 탄핵이 이루어지는 거 아닐까요? 그게 예언이죠. 자, 허민 기자는 이렇게 썼습니다. 어느 사이 탄핵하는 소리가 마구 들린다는 이야기죠. 문재인 정권이 두 파산을 겪고 있다. 법적 파산과 도덕적 파산이다. 청와대가 중심이 돼 불법, 편법, 초법적인 선거 공작을 기획, 연출, 실행하면서 법적으로 파산했고 사법방해와 거짓말을 일삼으며 도덕적으로 파산했다. 시민사회의 압력은 물론 진보 진영의 내파를 피해갈 수 없게 되었다. 진보가 저는 항상 자칭 진보라고 합니다. 소위 진보. 탄핵론이 대유행할 조짐도 보인다. 대통령과 청와대의 선거 중립 의무 위반은 정권 붕괴 혹은 탄핵을 안내하는 인계철선이다. 이승만 하야를 불러온 3.15 부정선거, 국회의 탄핵 소추를 초래한 노무현 사태가 그랬다. 노무현 정권 출범 1년여 만에 벌어졌던 전대미문의 선거 공작 의혹과 관련한 검찰 공소장 전문이 공개되면서 집권 4년차 문정권도 위기에 처했다. 대통령이 개입했거나 청와대가 주모한 선거 공작은 단언컨대 민주주의 회절이고 헌정질서 파괴이며 국기문란이다. 줄이면 역적이라는 겁니다. 반역이라는 겁니다. 2004년 17대 총선을 앞두고 노무현 대통령은 언론 인터뷰에서 여당 지지를 유도하는 발언을 했다는 논란을 일으켜 국회의 탄핵 소추까지 당했다. 하지만 울산 선거 공작에서 드러난 엄중함에 비할 바는 아니었다. 1960년 이승만 정부는 3.15 부정선거로 재집권을 시도하다 4.19 혁명을 맞았고 정권이 무너졌다. 3.15 부정선거가 야당 후보에 대한 물리적 협박 테러, 조작 투표 방식으로 자행됐던 것처럼 울산 선거 공작도 청와대 지시에 따른 경찰의 야당 후보 법적 테러와 여당 후보 기획 지원 방식으로 이루어졌다는 점에서 시대를 뛰어넘는 유사성을 보인다. 3.15 부정선거에 더 가깝다는 겁니다. 문재인의 이 행동이 3.15 부정선거와 가깝다는 겁니다. 혼자서 가장 깨끗하고 가장 양심적이고 가장 용감하고 가장 민주적이라고 하는 사람에 대해서 허민 기자는 당신이 그토록 미워하던 정권 말기의 이승만 정권 말기의 모습이다. 아주 아픈 지적입니다. 허민 기자는 이렇게 정리를 했습니다. 검찰 공소장에 따르면 청와대는 문 대통령의 30년 지기인 송철호를 울산시장에 당선시키기 위하여 8개 조직을 동원하여 하명수사, 공약지원, 후보 매수 공작을 분담했다. 민정비서관실은 야당 후보인 김기현 첩보 보고서를 만들었고 민정비서관이 반부패 비서관실을 통해 경찰에 수사를 지시했다. 경찰은 청와대의 수사 상황을 18차례나 보고했다. 사회수석 비서관실과 균형발전 비서관실은 송철호 공약 지원을 논의했다. 정무수석실과 인사비서관실은 여권 내 경쟁자에게 다른 공직을 제한하면서 출마 포기를 종용했다. 공소장의 사건 핵심 피의자인 백원우 이름은 17번 나오는데 대통령이라는 단어는 무려 35번이나 언급되었다. 노무현 탄핵 사태 때 헌법재판소가 국회의 탄핵 소추를 기각했던 가장 중요한 논리는 대통령 발언으로 이익을 얻을 후보자가 특정되지 않았다는 것이었다. 하지만 울산 선거 공작은 청와대가 특정 야당 후보를 찍어내고 대통령 친구 당선을 위해 공작을 벌린 것으로 확인되어서 탄핵 소추 인용의 요건을 갖췄다. 탄핵 소추 인용이란 말은 대통령 파면이라는 뜻입니다. 대통령 파면의 요건을 갖췄다는 겁니다. 법리상. 그러나 지금 헌법재판소가 온통
문재인 8호 장악돼 있으니까 헌법재판소로 가서 어떻게 될지 그건 예단할 수가 없습니다. 청와대의 편집정적 통치는 침묵하던 지식사회를 깨웠다. 진보 성향 시민단체인 참여연대가 공소장 공개를 막았던 법무부를 비판했고, 민변 소속 권경애 변호사는 대통령의 명백한 탄핵 사유이고 형사처벌 사안이라고 밝혔다. 권력의 야만적 질주가 멈추지 않으면 정말로 탄핵의 시간이 닥칠 수도 있겠다. 현실적으로는 어떠냐? 탄핵 소추를 해야 될 세력은 국회입니다. 국회가 3분의 2로 탄핵 소추안을 통과시키면 이게 헌법재판소로 넘어가서 헌법재판소 9명 중에 6명의 찬성으로 파면을 결정할 수가 있는데, 지금 그 정치권 단계로 들어가면 탄핵은 불가능합니다. 그러면은 어떻게 하느냐? 국민들이 들고 일어나는 거죠. 국민들이 들고 일어나는 방법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국민 저항권 행사입니다. 즉 3.15 부정선거를 규탄하기 위해서 4.19 혁명을 일으켰던 것 같은 게 국민혁명 저항권 행사입니다. 또 다른 방법은 선거입니다. 총선을 통해서 탄핵을 주장하는 의석이 3분의 2 이상이 되도록 만드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번 선거의 주제는 총선으로 탄핵하자. 총선으로 탄핵하자. 여기에 압축되어 있다고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